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유형에 따라서 법과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꼭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막상 따지려 가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본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저희 안방강연에서 좀 살짝 들려주시죠. 네,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분들이 아무래도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왜 이제 관심이 있느냐? 바로 넓은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토지에다가 나만의 건물을 소유해서 거기서 이제 편하게 거주를 하면서 따박따박 어떤 매월 생활비 쪽으로 어떤 월세가 나오는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로망으로 꿈꾸시는데요. 바로 그러한 어떤 수익형 꼬마 빌딩으로서 요즘 다중주택과 다가구 통건물이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두 개의 어떤 그런 구분이 좀 명확치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단독주택과 그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집니다. 단독주택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냥 일반 지나가다가 보여지는 그냥 싱글하우스, 그거를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단독주택 중에서 또 다중주택이라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바로 이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요는 건물 하나에 소유주가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세대는 연립주택, 아파트는 이제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은 한 호별로 주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다가구, 단독은 단독에 들어갑니다. 그럼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제가 좀 사용법이 좀 어색하네요. 연면적 330 이하,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100평을 얘기하는데 100평을 넘지 않고 3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0평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과 다가구는 건물 면적이 100평이냐 200평이냐 요 차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층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세대는 연면적 660, 200평은 마찬가지인데 4층 이하로 지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연립주택은 660, 200평을 초과하면서 4층 이하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연립주택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택으로 쓰이는 총수가 다 5계층 이상으로 어떤 높은 건물, 모든 것을 다 아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연면적이 330 이하고 층수가 3계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층수가 3계층이라는 이게 대목이 중요한 건데요. 그냥 3층이 아니고 3계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1층, 2층, 3층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1층에 주차장으로 많이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층을 제외한 2, 3, 4,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주택은 흔히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려면 젊은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젊은이들이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여러 원룸을 작게 나눠진 거에 일종의 하숙집처럼 이렇게 거주하면서 개별 취사는 되지가 않고 공동 취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임대를 하는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하숙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 역시 이것도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건데요. 연면적 660,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0평이라고 했죠. 200평 이하로 돼야 되고 층수가 3계층, 지하층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지하는 얼마든지 아래로 파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19가구 이하로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층, 2층, 2층에 근생이 나가고 1층에 주차장으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엔 주차장, 2층에는 근생, 그 다음에 3, 4, 5.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층수가 3계층이라는 거는 이 주택으로 쓰이는 계층의 수가 3계층이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5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건물의 주인이 한 분인 거를 다가구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도 이제 어떤 개별 호실이 다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 각각 다 주인들이 다르다면 그거는 다세대라고 부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주택의 장점은 뭐냐?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그 땅을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땅을 샀다고 하면은 상당히 요즘 그 토지값이 많이 올라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꺼려 하시는데요. 대략 한 30평 정도만 있어도 이 다중주택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작은 평수에 자그맣게 올려서 어떤 그런 자그마한 꼬마 빌딩의 주인이 돼보는 것도 많은 분들의 로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중주택이 인기가 있고요. 적은 금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가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이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를 많이 맞춰놓고 보통 이런 것들은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소형 원룸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임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공실률도 없고 그러면서 주인은 주인대로 그 뭐 꼭대기라든지 이런 주인 세대에 거주를 하시면서 임대료를 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임대 수익도 거주 기간 동안에 충분히 누리시면서 나중에 팔 때 또 매매 차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혜택이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한 단독이기 때문에 양도세의 어떤 절세 효과가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9억 원까지는 양도세를 안 내지만 9억 원이 초과가 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그 양도세를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요.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운영을 하시면서 장기 보유를 하시다 보면은 거의 80% 가까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9억에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또 80% 정도의 또 공제가 된다면 거의 뭐 완벽한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떤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차장의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 좀 강화가 돼가지고 주차장법이 한 세대에 한 대를 대야지만 되는 어떤 이런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요새 와서는. 그러나 이 다중주택은 그냥 주차장에 한 대나 두 대 정도만 세울 수 있으면 그냥 건물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이로운 면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장점 또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가구 역시 한 건물에 주인이 하나 있고 여러 룸으로 나뉘어져 있고 임대를 동시에 하면서 거주가 가능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다가구 건물은 아까 200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중주택보다는 좀 초기에 투자 금액이 좀 다소 부담스러울 만큼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모든 룸들을 거의 전세로 맞춰놓고 실투자 금액을 저렴하게 잡아서 그때 이제 투자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다가 이제 하나씩 전세가 만기가 되면서 하나씩 월세로 돌리다 보면은 점점 수익도 늘어나고 계속 임대 수익률 올라가다 보니까 지가 상승과 동시에 많은 매매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역시 이것도 한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같은 아까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투자 전략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이 다중과 다가구의 투자 전략이 조금 면밀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토지라던가 건물 같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크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사실은 면밀히 엄연히 말해서 좀 부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같이 다중과 다가구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 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과 다가구 주택의 투자 전략 이거는 이제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에
투자 전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당연히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매매 차익을 있으려면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땅을 면밀히 보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역세권. 당연히 이런 그 다중이다 다가구는 보통 그 이제 젊은 층이나 대학생, 또 젊은 직장인, 사회 초년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 운전보다는 그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이 가까운 쪽으로 투자 전략을 하셔야겠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버스 정류장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시에 좋은 대지여야 된다. 보통 이제 이런 다중이다 다가구는 옛날에 이 다가구 건물은 원래는 이제 그 1998년도에 상당히 많이 지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그 다가구 건물은 좀 많이 노후화됐는데요. 새로 이제 그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어떤 좋은 대지의 모양을 해야겠고요. 위법 사항이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다음에 건물 상태를 꼼꼼히 따져서 내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다면 다중과 다가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좀 많은 어떤 그런 실패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중과 다가구에 대해서 비교를 분석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에게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 못해드린 이야기가